안녕하세요. 민서씨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단독주택 분양 현장에 오늘 또 다른 집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됐다고 해서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있는 벙커 주차장이 있는 단독주택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벙커 주차장이 있는 단독주택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대지 면적이 작아서 여기는 대가족이 살기보다는 최대 3인 가족이 살기 좋은 단독주택이니까요. 우리는 식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벙커 주차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난방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집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 옆에 있는 집을 촬영해서 한번 소개를 했었죠. 오늘은 이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아주 넓은 편은 아닙니다. 57평인데 이 중에 도로집은 12평이 빠져서 대지 전용 면적은 45평입니다. 건축은 41평인데요 1층이 18평, 2층이 15평, 다락방이 8평입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 가능한 지역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는 순차적으로 연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을쯤부터는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폐수 직관인 지역입니다. 당연히 상수도, 하수도 다 기반시설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는 아닙니다. 목조 주택이고 외장 마감은 스타코, 지붕은 스페니쉬 기아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벙커 주차장인데요. 그렇게 널찍합니다. 일단 가로 세로가 다 6천이 넘기 때문에 SUV 차량을 2대 주차를 해도 이렇게 공간이 좀 남아서 여유가 있는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차 셔터는 현재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옆집 보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설치는 무상으로 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직 주차장 쪽은 좀 마감이 안 되어 있고 실내부도 부분적으로 마감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쪽에 전기 콘센트 그리고 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벙커 주차장 확인해 봤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실내로 올라가게끔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쭉 올라오면 바로 정면에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통합 실외기가 설치가 될 자리라서 크게 활용도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투리 공간만 있고 건물 뒤편에 보면 보일러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창고처럼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보일러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한번 돌아가서 보면 자, 여기도 이런 공간인데 여기를 지나다니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문은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마당을 좀 보겠습니다. 마당은 아담한 편입니다. 디딤석 잔디 조경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전용 면적이 아주 크지는 않다 보니까요. 기역자로 꽉 껴 있긴 한데 이 정도 되는 마당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좀 넓어야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 현장은 맞지 않겠죠. 좀 이렇게 관리하기 편한 아담한 마당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장독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북향입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이 집 안까지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앞에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이 있어도 동간거리는 아주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는 않은데 시원시원한 전망으로 뻥뻥 뚫려 있지는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는 마당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이고 게이트맨의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장도 4칸인데 가운데 분리가 되어 있죠. 8칸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문인데요. 당겨서도 열 수가 있고 밀어서도 열 수가 있는 스윙도 형태의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 옆에 1층에 침실이 있습니다. 1층 침실은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작은 방은 아닙니다. 성인이 써도 좋을 만큼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요. 1층 방은 안쪽이 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수납장을 채워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딱 맞겠죠. 자, 그리고 에어컨은 설치가 될 예정인데 아직 설치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나가서 이쪽에 1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면적이면 이제 1층 메인 욕실은 좀 작게 만들 텐데 그래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놨고요. 환기창이 있고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세면대에는 아래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고요. 이 위에도 수납장을 하나 설치를 해놨고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오면 주방, 거실인데요. 거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거실의 폭은 4천에 4천은 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파 자리 라인은 6인용 소파는 설치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넓은 거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가족보다는 3인 가족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는 거실로 확보가 되어 있고 위에 역시 에어컨은 설치가 될 건데 설치 전입니다. 창호는 마젤란 시스템 창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식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을 통해서 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은 좀 아담한 편입니다. 기역자 형태인데 추가 식탁은 이 앞으로는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옆으로 4인용 식탁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통로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감안하고 식탁을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방의 수납 공간도 상부장은 2칸, 아래쪽에 하부장 일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수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가족이 살기는 어렵다. 요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기창이 있고 아래쪽에 싱크볼은 이 가로폭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깊이도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에 레인지 후드는 돌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인데 한쪽은 하이라이트, 한쪽은 인덕션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용도실 공간인데 주방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이 다용도실에다가 냉장고를 같이 두셔야 됩니다. 이쪽에 전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놓고 세탁기는 이쪽에다 놓고 쓰셔야 되는데 현재 다용도실 공간은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상태 그냥 터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세탁기, 뭐 옆에 건조기,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러면 김치 냉장고를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 문을 열고 제가 처음에 여기 뒤에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바깥쪽에 보면 전기 콘센트 그리고 수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요거를 따로 막아서 다용도실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 여쭤봤더니 요거는 입주자분이 개인이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를 추가로 더 공사를 해서 이쪽을 다용도실로 쓰셔야 되고요. 이쪽을 그냥 냉장고를 놓고 쓸 수 있는 자리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김치냉장고를 필수로 거의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를 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자 형태가 아니고요. 바로 틀어서 올라가니까 안정적인 계단이고 난간대는 아직 설치 전입니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1층에 올라오면 2층은 15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고요. 올라가서 바로 이쪽에 2층에 첫 번째 방이 있는데 1층의 침실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긴 방입니다. 성인이 쓰기에 무리가 없는 크기로 만들어 놨고요.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방향은 거실하고 똑같습니다. 북서양이긴 한데요. 그래도 2층에서 봤을 때는 같은 집이 있어도 조금 멀리 보이죠. 그리고 이 위에는 크게 없다 보니까 전망은 괜찮은 편의 2층 첫 번째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안방 공간인데, 안방은 좀 안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안방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들어온 문이 저기인데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적인 폭이나 길이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안방 공간입니다. 자, 이 안쪽은 버려둘 필요가 없겠죠. 예, 이쪽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책상을 놓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창도 크게 만들어져 있고 전망도 괜찮은 편이니까 이쪽에서 컴퓨터 책상 갖다 놓고 컴퓨터를 하시는 공간이나 뭐 독서를 하는 공간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창도 마찬가지겠죠.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니까 이 측면 쪽은 좀 뚫려 있고 이쪽 측면도 좀 뚫려 있는 편입니다. 정면만 집이 있으니까 정면은 시원시원하진 않아도 이렇게 양쪽 측면은 모두 개방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 공간 안쪽에는 따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직접 시공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쪽에 보일러 배관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마감을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안방이니까 욕실 있어야겠죠? 예, 있습니다. 역시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이 있고요. 수납장, 선반은 따로 제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고 양변기는 도비도스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샤워 공간도 이렇게 파티션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는 넉넉한 안방 욕실이고, 안방 욕실에도 환기창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은 안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나가서 보면 메인 욕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환기창 역시 되어 있고, 분위기가 이제 타일인데 약간 좀 다크한 색상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느낌이 있고요. 이쪽부터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역시 선반은 채워져 있지 않고 수납장만 있습니다. 거울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건 동일한 2층의 메인 욕실까지 해서 2층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은 다락방에 가서 다락방과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락방 공간인데요.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통다락방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다락방이 나옵니다. 다락방 쪽에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고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예, 단독주택의 다락방은 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고가 낮은 편인데, 제가 서 있는 이 구간이 1900이 조금 못 되고 내려갈수록 많이 내려가잖아요. 저쪽은 1m가 채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그냥 아이들의 놀이방 정도로 딱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문이 있죠. 나가서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도 아담한 편입니다. 딱 요 정도가 됩니다. 예,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조그맣지도 않은 딱 그냥 쓰기 좋은 야외 테라스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는 없고 전기 콘센트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 쪽 전망은 그래도 이제 확실히 다락방이니까 좀 좋은 편이죠. 저 아래쪽까지 다 내려다 보이고요. 측면도 이렇게 보면 저쪽 아파트 신도시가 다 보일 정도니까 다락방의 전망 괜찮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는 벙커 주차장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족이 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죠. 예, 주방 공간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각 공간층이 널찍널찍하진 않아서요. 최대 3인 가족이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여기는 경의중앙선하고 조금 가깝게 있습니다. 차로 간다면 한 3분 정도면 운정역 또는 야당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대단지 단독주택 현장이라서 도보보다는 그래도 차로 5분 이내에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참고하셨다가 연락 주시면
집 안내해드리고 상담도 상세하게 같이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날씨가 좀 꾸물꾸물합니다.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온다면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